님 오신 날을 맞아 시카고 불타사에서는 봉축 법요식을 5월 4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봉행합니다. 그리고 5월 3일 오후 6시 30분 점등식, 재등 행렬 및 제8회 불타 예술제에 시카고 동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모든 행사는 시카고 불타사 보원관음전 4360 웨스트 만트로스 애버뉴에서 거행됩니다. 문의 전화 773-286-1551. 불타사 부처님 오신 날 행사는 모든 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네, 10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의 모닝쇼입니다. 오늘 우리 IT 정보 전해주시러 우리 투고스 미셸람 씨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통 우리가 라디오 정보 시간에 우리 미셸람 씨를 만나게 되는데 아주 이번 주에 끝이 나버리는 좋은 어떤 정보가 있어서 이 자리에 꼭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윈도우 XP 그리고 비스타 6 요 모든 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보안 시스템에 관련한 그 서비스 중단한다고 그래서 다들 긴장했었거든요. 지금도 네. 저는 약간 긴장 모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윈도우 XP는 지금 뭐 한 13년째로 접어들고 있는데 아주 오래된 낡은 시스템인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용하시는 뭐 PC에 아니면 윈도우 XP 자체의 기능을 못 쓰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보안 지원에 대한 것을 지금 더 이상 업데이트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XP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세탁 업체라든지 또는 인터넷 접속을 하지 않고 쓰시는 고객 관리를 쓰시는 뭐 포스 시스템을 쓰시는 분들은 딱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인터넷만 안 쓰신다면? 그렇죠. 네. 왜냐하면 보안이라는 것이 어차피 해킹을 당한다든지 침범을 받는 것이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내가 지금 윈도우 XP를 사용하면서 꼭 써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익스플로어는 이제 더 이상 지원이 중단되니까 구글 그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게 되면 네. 1년 정도는 더 업데이트를 받을 수가 있으세요. 아, 기왕이면 그러면은 구글에서 지원하는 크롬 브라우저를 그렇죠. 다운로드 받으셔서 쓰시는 게 좋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8일부터 지금 서비스가 중단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XP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걸 좀 참고하시면 1년 정도는 더. 예. 네, 그 유용한 사이트 두 군데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네. 지금 방송 중이라 이 사이트를 흘려드리시게 되면 나중에 투고스닷컴에 오시면 그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내 이 시스템이 과연 업그레이드하기에 적합한 시스템인지를 자가 테스트하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 주소가 mixp.co.kr이에요. 네. 그 co.kr이지만 모든 랭귀지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co.kr이 한국의 그렇죠. 웹사이트군요. 네네. 예. 그렇지만 가서 보시면 내가 호환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내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판단이 되면 어떤 경로를 거치고 어떻게 데이터를 트랜스퍼를 하는지를 자세하게 이제 가이드를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하지만 나는 그런 수고조차도 아예 안 하실 분들은 내 윈도우 XP가 적어도 CPU가 1기가 이상은 되셔야 되고요. 예. 메모리도 1기가 이상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 시스템에 충족하지 않으면 호환성 테스트를 거칠 수가 없어서 업그레이드를 못 받으세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저기 포털 사이트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가 중단됐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하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따로 창이 뜨는 그런 아마 그런 데들. 창이실 거예요. 네네. 네네. 그 창이 뜨면은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 사용자라면 저는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는 것을 제 개인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예. 그러니까 윈도우가 지금 만약에 13년 전에 지금 가지신 XP라면 램이고 CPU고 형편 없이 지금 하드웨어가 많이 낡아 있을 거고요. 예. 2006년 이후에 구매하신 시스템이라고 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메모리와 CPU가 1기가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직접 다른 프로그램들을 돌릴 시에는 적어도 2기가 이상의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예. 그래서 낡은 하드웨어에 OS만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PC로 갈아타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고 인터넷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회에 정말 지출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어차피 업그레이드를 해도 돈을 지불해야 되죠. 그렇죠. 업그레이드 하시는 드는 비용이 아마 100불에서 150불 정도의 그 네네. 운영체제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 그렇게 구매를 하셔도 어차피 오래된 시스템이라면 파워 스플라이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네네. 메인보드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럴 바에는 새 집에 네. 새술은 새푸대에 네. 담아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급하게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 베스트바이 같은 데서 그 컴퓨터, 낡은 컴퓨터 트레이드 같은 걸 해준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정보를 좀 얻고 싶어서 모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자체에서 599불 이상을 구매 시에 100불을 보상해 준다는 광고가 있었는데요. 네네. 이제는 그와 비슷한 정책으로 베스트바이에서 4월 19일까지 4월 19일이면 이번 주말입니다. 네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윈도우 XP 랩탑입니다. 데스크탑은 안 되시고요. 데스크탑은 안 됩니까? 안 되시고요. 예. 네. 랩탑을 베스트바이 매장에 가지고 가시면 네. 100불까지 보상을 해주는데요. 예. 25불짜리 베스트바이 기프트 카드와 75불짜리 쿠폰을 줍니다. 네네네. 자, 한 사람당 하루에 3대까지 트레이드 하실 수 있으신데요. 제가 직접 해본 경험으로 봐서는 갔을 때 배터리 라이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말은 규정에는 없었는데 네네. 한 군데 매장에서는 배터리 라이프가 완전히 죽었던 경우에는 안 된다고 해서 아. 세컨 매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예. 갔더니 그 매장에서는 배터리 라이프와 다른 거에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파워를 꼽아서 XP 로고가 보이기만 하면 예. 100불을 주더라고요. 네.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아유 내가 이걸 처음 샀을 때는 몇백 달러를 썼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런 일만 없었더라면 그 100달러보다는 큰 가치가 있었을 텐데 하고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그냥 리사이클링에 맡겨야 되는 게 윈도우 XP인데 그렇죠. 100불을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19일까지라고 하니까 이거 뭐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베스트바이를 한 군데 매장에 가셔서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당하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네. 다른 매장에도 방문을 해보시면 예.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매장의 매니저의 재량으로 네네. 그렇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윈도우 XP도 그렇고 비스타도 그 안 전에 됩니다. 안 윈도우 되고 XP만 지금 XP 보상해 주고 만.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안 시스템에 좀 안전하다고 하는 거는 지금 새로 나온 윈도우 8. 근데 윈도우 8을 가지신 분은 네. 아주 최근에 구매하신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전에는 윈도우 7이 7이었죠. 있는데 7은 괜찮습니까? 네, 7은 괜찮습니다. 네. 그럼 안전한 것은 지금 현재 윈도우 7과 윈도우 8밖에 없다. 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네. 베스트바이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윈도우 XP밖에 없고 네. 100달러라고 했는데 그나마 100달러라도 최신 지금 컴퓨터를 구매하실 경우에 네. 아주 낮은 사양으로 메모리 2기가 정도를 구매하시게 되면 300불이면 최신 윈도우 8을 구매할 수가 있으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아주 좋은 거 아니라면은 괜찮다. 네, 그렇죠. 이거 우리 맥북 쓰시는 분들은요. 맥북 같은 경우는 적어도 800불 내지 1000불은 넘기 때문에 네네. 그걸로 바로 갈아타기엔 조금 경제적으로 무리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맥북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XP라면 맥북에는 XP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제가 무식한 질문을 하는데 저처럼 네. 이렇게 좀 아직 그 컴퓨터에 대해서 상식이 없는 분들은 이런 질문도 또 던질 수 있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래된 랩탑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XP가 거기에 깔려 있다면은 지금 100불이라도 100달러라도 그나마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저는 계획. 세대를 처분하고 300불을 보상받았습니다. 집에 랩탑이 왜 그렇게 많으십니까? 하는 일이 쪽이다 보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월요일에 저희 초대석이 아주 풍부하게 마련이 됐지만은 이 정보는 이번 주가 아니면은 유용하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서둘러서 네. 모셔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투고수 미셸람 씨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머, 스티브 엄마, 뭐가 그렇게 좋아? 좋고 말고야. 우리 식구들 모두 혜태 만남이 먹고 훨씬 건강해졌거든요. 만남미? 쌀, 현미, 현미 찹쌀이 하나로 칼로리는 낮고 맛과 영양은 높은 기능성 쌀 혜태 만남미 출시. 이것저것 딱 해당 오퍼는 크레딧 승인자의 하나며 리테일 보너스 캐시는 HMF 로우 APR 프로그램 사용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최고의 워런티는 워런티 프로그램 종합 패키지에 의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현대자동차 딜러에 문의하십시오. 기간은 4월 30일까지. 네,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10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 푸짐하게 마련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부산광역시 동아대학교 김상범 동아대학교 병원 원장께서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그 기자회견에서 먼저 뵀었는데 아주 병원 원장님이라기보다는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가 감사합니다. 네. 예, 아주 넉넉한 품새로 아주 말씀도 달변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자리 모시고 제가 한번 꼭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 생각을 하고 모셨는데 시카고 주말 일정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주 바삐 보냈죠. 네. 실제 저희 동아대병원이 개원한 지 24주년이 되었습니다. 올해요? 예. 그래서 저희 병원이 실제 지금 리모델링, 네. 개보수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조금 더 나은 공간 배치를 위해서라든지 네. 진료 시스템을 소위 말해서 선진 레벨의 그 좀 벤치마킹을 위해서 몇 군데를 좀 바삐 돌아보냈죠. 네. 그래서 실제 여행을 한다든지 시카고의 딥피자를 맛을 본다든지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일정이 내일 모레까지 남아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시카고 피자는 꼭 맛보고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요즘 한국의 의료시설이라든지 각 건물들을 가보면은 디자인 강국의 그 면모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시설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미국보다 한국이 더 나은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실제 디자인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빠지지 않고 네네. 어깨를 같이 견줄 수 있는 그런 레벨은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특히 의료 시스템, 환자들의 동선, 환자들이 쉽게 네네.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 이런 이 트래디셔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나은 벤치마킹, 조금이라도 고객 중심, 예, 환자 중심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아. 조금 더 배울 거 있으면은 한 개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예. 이렇게 찾아뵙게 된 거죠. 앞으로 동아대학병원을 찾는 환자 여러분들은 참 더 좋은 시설과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 시카고 동포 사회에서 한국으로 의료 관광 많이들 떠나시고 계신데 지금 부산 경남 지역 한강 이남에서는 최고의 병원으로 우리 동아대학병원을 꼽는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네. 예, 우리 시카고 동포들에게 어떤 의료 서비스, 어떤 혜택을 주실 수 있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이 동아대병원은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수 이남, 네. 소위 말해서 지역에서는 탑 랭커에 속해 있는 병원입니다. 네네. 대학병원이고 해서 여러 가지 진료, 교육, 연구 이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되고 특히 저희 동아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네. 소위 말해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권역 심장 뇌혈관 질환센터 그리고 치매센터 요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만큼 노인성 환자가 많습니다. 네네. 노인 환자가 많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내과 외과적인 질환도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치매라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디지즈, 네네.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것들이 많이 따라오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병 자체도 문제지만서도 그게 같이 재반되는 여러 가지 경비, 네네. 가족 간에 소위 말해서 얼마 전에는 우리 유명한 연예인, 예. 그 가족 아버님이나 할아버지가 동반 네. 사고도 일어나고 할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네. 대책을 마련해서 하는데 그게 동아대병원을 지정해 주셨어요. 동아대병원에서 치매센터를 운영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또 그만큼 동아대병원이 사립대학병원이지만서도 공익적인 보건의료 사업에도 같이 정부와 진료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동아대병원 장점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런 정부에서도 인정해주는 심장, 뇌, 혈관 질환센터라든지 치매센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로 로봇 수술, 암 질환들, 소위 말해서 로봇으로 수술을 하는 네, 대장암, 이런 여러 가지 암 질환을 로봇 수술하는 저희들이 저희 로봇 수술센터 소장 성경탁 교수라고 계시는데 예. 이분이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계속 계시다가 10년 전에 저희 병원에서 스카웃. 네네. 굉장히 많은 돈 들였어요. 스카웃에서 해서 그만큼 저 로봇 수술은 미국에서도 예. 저희들이 연수를 받으러 올 정도로 많이 셋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등등 여러 가지 질환들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시카고 교민들이 정말 그 해외에 나와 있는 해외 동포들은 애국자이십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글로벌 브랜드를 선도하는데 최전선에서 참여를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대한민국은 이거 미국보다는 지금 저렴한 비용에 저비용의 의료 서비스를 해드릴 수가 있고 또 그의 견주에서는 투자 대비 아주 큰 효과, 진료 시혜가
진료 수익이 아주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서 또 최대한 진료 효과를 볼 수가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선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 시카고 동포들께서 오시면은 동아대병원에 네. 입원, 외래, 검진 여러 가지 해서 최소한 20% 그리고 최대한에서는 이 원장의 특별 감면이라는 네. 시스템이 있어요. 예. 그걸 또 적용할 수가 있고 예. 사실 저희 동아대병원이 약 1000베드입니다. 1000병상, 네네. 정확하게 1150병상을 가지고 있는데 예. 거의 풀베드예요. 그래서 시카고 교민들이 오시게 되면 우선 그 베드를 병실을 배정해 드리는 특혜 아닌 특혜를 드릴 수도 있고 그렇군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프라이어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20%를 할인해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그 이상의 지금 혜택을 생각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뭐 환자가 항상 넘쳐나지만 네. 우리 시카고 동포께서 오신다 그러면은 언제든 최우선으로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십니다. 굉장히 좀 가슴 설레는 그런 약속이기도 하고 좀 전에 우리 IT 전문가인 미셸람 씨가 떠나면서 안 그래도 부산 가서 지금 진료 받으실 거라고 네. 예약하고 가시는 걸 예, 보고 예. 저도 집이 부산이기 때문에 네, 네. 꼭 한번 들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병원 자랑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네, 네. 시설에 대해서도 뭐 지금 리모델링 하면서 저 선진 그 시설을 지금 벤치마킹 하신다고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최고급 의료진을 모시기 위해서 네. 어떤 굉장한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동아대학교 병원이니까 동아대학교에도 의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동아대학교 의과대학이죠. 예, 예. 처음에는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시작해서 네네. 병원이 메모드급으로 커지면서 예. 동아대학교 의료원으로 예. 확대 개편이 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하면은 병원 규모가 그 지금 1000개의 병실 이상을 가지고 계시다고 네. 하셨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미니멈 한 300베드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1290, 1300베드를 운영하게 되고 우선 보다 더 또 향후 20년, 30년 리모델링하고 20년, 30년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최신 디자인에 또 최신 설비에 최신 기자재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저희 시카고 동포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해서 네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네.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뭐 좀 전에 심장 알츠하이머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특히 우리 동아대병원에서 우리 연장자들도 지금 병원을 찾으시지만 요즘 젊은이들도 많이 찾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어떤 진료 과목을 특히 또 자랑하실 수 있는지요? 저희들이 지금 동아대병원은 42개의 진료과가 있습니다. 네네네. 소위 말해서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부터 시작해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여러 가지에서 44개 진료 과목이 있고 특히 또 거기서 전문센터, 네. 간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간질환이 많습니다. 예. 뭐 간암이라든지 뭐 사망 원인의 1, 2위를 다투는 간암이라든지 간센터라든지 대장센터라든지 그 특별한 전문센터가 15개 정도 구비되어 있고 선천기형 뭐 클리닉이라든지 각에서 뭐 스포츠화 클리닉이라든지 또 각 과마다 각 센터마다 또 전문 클리닉이 한 100여 개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은 방송에서 해서는 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보면 저희 대학병원의 홍보 자료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 네네. 하리수란 분 예. 그래서 지금 성전환 수술 그분은 오히려 자랑스럽게 저는 동아대병원에서 새로 태어났다. 그분이 그럼 동아대병원에서 예, 성형외과에서 예. 우리 김석건 교수님께서 성전환 수술을 아주 성공히 마치시고 예. 그 이후로 해서 이 동남아 네. 이런 데서도 환자가 많이 오는데 실제 저희들이 성형외과에 특화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서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 영남권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1위를 한 병원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부산광역시 허남시장과 더불어서 베트남 국가주석의 공식 초청을 받아서 네네. 베트남의 의료관광 특별전을 다녀왔는데 예. 저희 동아대병원이 의료관광 외국인 유치 환자 1위 병원으로서 예. 저희들이 다녀온 그런 것도 있듯이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노인성 질환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소아과, 산부인과 또 쉽게 표현해서 어른부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듯이 무덤까지 가게 되는 우리가 노인성 질환도 열심히 보지만서도 요람 신생아 전문 질환센터가 있습니다. 그거는 또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또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생아들도 난산에 의한 여러 가지 예, 예. 그 질환을 가지고 심장병 기형이라든지 네네. 이런 우리가 신생아들도 열심히 보고 있고 그래서 42개 과가 있듯이 다 모든 과에 부족함이 없이 예.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이 모든 중심에는 훌륭한 의료진 소위 말해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말 연구와 진료와 교육에 헌신하는 교수님들로 포진되어 있다고 감히 자랑스럽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 동아대학 병원에서 태어나서 결국 거기 임종을 거기에서 맞이하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예, 네. 뭐 향후 그런 날들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부산에 가서 이제 병원 진료도 받고 그리고 종합검진도 동아대학 병원에서 받고 요즘 부산 어떻습니까? 어디도 부산에 가볼 만한 기왕에 오셨으니까 부산에 볼 만한 곳 추천 좀 해주십시오. 어디 네. 빼놓고 여러분 부산에 최근에 언제 오셨는지요? 정말 부산이 많이 변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저희들이 아시안 게임을 치렀고 월드컵 경기를 2000년도에 치렀고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 가을에는 10월 달에는 전 세계 통신 회의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네네네네. 그게 ITU라고 해서 전국 국가 수반이 130 분이 오셔가지고 예. 국가 수반이 130분이신데 아마 지금 부산시에 오시겠다고 등록 인롤된 국가 원수가 42명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저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오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42분 중에 지금 24분이 네. 우리 동아대병원에 저 치매센터에서 예. PET-CT를 새로운 치매 진단 시약을 검사를 하겠다는 그런 요청도 있는데 네네. 저희들이 국제적인 컨벤션을 부산에서 많이 열리고 있고 그리고 실제 보면 광안대교라든지 이게 마린시티 해운대 강을리가 새롭게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 이 의학 컨퍼런스라든지 의학 세미나 참석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홍콩 야경보다 네. 부산 야경이 더 팬테스틱하다, 더 그레이트 예.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감히 이 부산 홍보대사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부산을 정말 서울이라든지 수도권보다 네네. 더 낫게 예. 왜냐 하면은 물이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은 또 기네스북에 오른 네. 지금 세계에서 most largest department라고 해서 네. 모 백화점이 있습니다. 예, 백화점은 신명 거론하면은 네. 그쪽 회사에 또 홍보가 되기 때문에 뭐 해외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정말 하루를 24시간에 아까울 정도로 모든 걸 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병원 진료 받으시고 그것도 뭐 병원에서만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 네. 주변도 이렇게 돌아보시기에는 부산만한 곳이 없다. 뭐 아주 아름다운 도시 네네. 부산으로 오이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네. 앞으로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뭐 미국 시카고 방문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인맥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시카고 방문 김에 저희들 또 캐나다 주정부, 엘버타 주정부에서도 저희 동아대병원하고 그 환자 유치 그 MOU가 체결을 오늘 저녁에 지금 네네.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또 그만큼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 작게는 우리 동아대병원 의료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말씀이 되겠고, 지금 캐나다나 미주 지역은 아무래도 지금 의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네. 또 같은 가격에 또 같은 서비스, 오히려 더 나은 서비스에서 저렴한 비용으로서 여러 가지 사실 우리 건강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건강만한 보약이 없기 때문에 이걸 체크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서 오늘 저녁에는 캐나다 엘버타 주의 주정부 관리들하고 MOU 체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저희 초대석에 부산광역시 동아대학병원 김상봉 원장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고향 소식 들고 오신 분이고 또 우리 고향이 참 자랑스럽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좀 가슴이 설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시카고 계시는 동안에 정말 시카고도 좀 즐기고 가시고 그리고 다음번엔 부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시에겐 동료의 굿모닝 인사가 힘이 됩니다. 뉴욕의 효주 씨에겐 아이들의 웃음이 193
네,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10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분을 뵙습니다. 우리 시카고 순교자 성당 김두진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부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전화로 부득이하게 만나 뵀었습니다. 지난달이었는데요. 그래서 꼭 이 자리에 모시고 마침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종교인들도 우리 방송을 들으시지만 비종교인, 타 종교인들도 많이 듣고 계신데 네. 우리 부활절의 의미나 우리 기독교의 그 진정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우선 고난주간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날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고난 주간은 어제부터 시작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성주간은 말 그대로 거룩한 주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 시기에는 예식과 전례, 복음 말씀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모든 신자들이 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부활을 보여주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네. 이 부활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이 한 주간을 부활을 준비하며 네. 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을 기억하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 사실 우리 사순절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에서 어떤 기록을 가지고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요? 이제 어저께 이제 우리가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을 지냈습니다. 네. 성주간의 첫째 날이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순환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미사 시간에 미사 전에 이제 축복한 성지를 들고 입당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미사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천주교 신자 집에 가보면 그 십자가 고상 뒤에 네. 뭐 나무 잎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놓은 거 보셨습니까? 예, 저는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거 빗자루인 줄 알고 굉장히 신뢰되는 말씀이지만 왜 걸어놨냐고 예. 제가 물어봤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 십자가 고상에 꼽아두는 이유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호했다가 3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배반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반성하기 위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지 가지를 걸어놨다가 1년 후에 그 사순절이 시작될 제수요일 전에 네. 다시 수거해서 그것을 태워서 재로 만든 다음에 제수요일 날 네, 그래서 애쉬 웬스데이. 저는 그 의미를 예. 참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예. 애쉬 웬스데이에 이제 머리에 그 재를 바르면서 사람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라는 네. 말씀으로 또 제수요일로 또 사순절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예. 그 종려주일, 그게 그러니까 종려나무입니까? 종려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종려나무이지만 네. 뭐 여기는 뭐 기후도 틀리고 해서 그 비슷한 갈대나무로 합니다. 여기서 갈대나무. 그러면은 그거를 어디에서 이 성당에서 이렇게 나누어 줍니까? 예, 성당에서 이제 그 축성을 해서 네네. 그걸 나눠주고 네. 그 주일날 그 모든 사람들이 성지 가지를 들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옷도 깔고 환호하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재현하면서 예.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환호하면서 네. 미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은 그거를 받은 다음에 그 애쉬 웬즈데이를 그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그 제수요일에 그걸 태우는 의식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 해를 더 보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적당히 버리셔도 됩니다. 예, 근데 예. 이제 그래서 적당히 버린다는 의미는 그냥 태워서 버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성당에 갖고 오시면 성당에서 다 네. 한꺼번에 수거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 슬픈 새드 프라이데이가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떻게 그런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그 프라이데이라는 의미는 아마 그 예수님의 죽음이 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왔다라고 해서 하면 굿 프라이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굿 프라이데이는 이제 캐톨릭 시당에서 보면 1년 중 하루 미사가 없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사는 말씀의 전례하고 성찬의 전례가 있는데
이 말씀의 전례는 하지만 성찬의 전례, 빵을 축성하는 전례를 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1년 중에 미사를 드리지 않는 유일한 날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래서 미사 대신에 주님 순환 예식을 거행하는데 신자들은 복음 말씀과 십자가 경배, 그다음에 영성체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 죽음에 영적으로 참여합니다. 네. 또 이날은 하루 동안 금융식과 금육을 실천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육체적으로 주님 순환과 죽음에 참여하고요. 우리 성당에서는 오후 3시에 즉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에 십자가의 길을 바치고 저녁 8시에 주님 순환 예식을 거행합니다. 네. 미사는 없다 하더라도 그 신부님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일들을 그날 치르셔야 되는 그런 날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농담으로 수녀님들이 예수님이 2번 부활하셨으면 본당 수녀들은 다 죽었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힘겨운 전례를 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금욕적이고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마음가짐과 행동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마음가짐, 어떤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그 사순절부터 실천을 하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이제 성주간을 중에서 이제 성삼일이라고 그럽니다. 파스카 성삼일이라고 그러는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거를 이제 성삼일, 파스카 성삼이라고 그러는데 목요일 저녁부터 부활 대축까지 원래 파스카는 그 영어로는 패스오버라는 뜻입니다. 네네네. 건너뛰다는 뜻.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맏배와 맏아들을 죽음에서 피한 것에서 유래됩니다. 네네. 이처럼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3일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파스카의 성삼일의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최후의 만찬 예식이 있고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세종례 예식도 있습니다. 네. 이제 성금요일은 또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금요일은 성금요일대로 십자가 경배 예식이 있고 또 굉장히 그 금식과 금육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고통에 예수님의 네네. 고통에 참여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날 보통 우리 성직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금식을 하십니까? 금식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네네. 하면 일을 못 하니까 예. 한 끼를 온전히 굶고요. 예. 네, 그리고 한 끼는 자기 식사량의 약 반 정도만 네네. 먹습니다. 그리고 한 끼는 온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나 이제 그 금육하는 날이니까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그런 그 환자라든가 하시는 분들은 지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먼저 건강을 생각하시고 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성직자로서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여러 가지 지키는 그런 것들이 사실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참 지키면 좋은 그런 날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예, 우리가 요즘 너무 많이 먹고 또 잘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많은데 네. 이렇게 종교를 이제 따르면서 그 네. 성경대로 사시면 다들 건강하게 사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다이어트는 네. 사실 우리가 하는 금식, 금육과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네.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언급은 해주셨죠. 예. 그 다이어트는 네. 자기를 위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근데 자기를 위해서 뭐 살도 빼고 건강해지고 하는데 이 금욕과 금식은 물론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구체적인 우리의 그 애근 행위라여야 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당에서는 금요일 날 그 사순절 동안에 단식과 금욕한 그 모든 돈들을 모아서 예. 가난한 이웃들에게 봉헌하는 네네.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나를 네.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그렇습니다. 위해서. 예. 우리 개신교에서도 부활절 행사는 아주 크게 하는 네. 편인데요. 우리 그 성당에서
우리 바티칸서부터 하는 그 어떤 전통적인 부활절 행사 아니면 의식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게 이제 성토요일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성토요일 날 이제 성토요일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날인데, 네. 밤이 되면 부활 성회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빛의 예절을 합니다. 촛불 예식을 하는데 그 세상에 어둠을 밝히러 오신 그리스도를 이제 맞이한다는 의미로 촛불 예식을 하고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날은 굉장히 많은 독서를 이제 듣습니다. 네. 구약 성서에서 7개, 신약 성서에서 하나, 그다음에 복음에서 하나, 9개의 독서를 읽으면서 이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준비해온 예비자들이 빛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예.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바로 세상의 빛을 밝히러 오신 그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더 깊게 묵상하는 날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셨, 즉 어둠을 이겨내셨다는 의미로서 우리는 빛을 강조하고, 네. 또 빛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 전 세계에 지금 시차가 있기 때문에 생사가 시차를 통해서 거의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간의 일이 아니라 도합으로 하면 3, 4일의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매 시간 24시간마다 미사가 보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네. 시간차로 이게 시간 차이로 지금 한국은 좀 벌써 내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미사가 전 세계적으로 미사가 봉헌되는데 똑같은 미사가 예. 봉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는 카톨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았는데 그 바티칸에서 하는 그 미사의 내용, 그것이 전 세계 똑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를 굉장히 또 색다른 감동을 그리고 느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읽는 그 독서와 복음도 네. 똑같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도 죄송합니다. 미사 때 드리는 그 기도도 그 전례서 안에 기도가 다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제가 이태리에 가서 미사를 하는데 이태리 말을 하나도 몰라도 네. 한국어 미사책을 갖고 가면 똑같은 미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오늘 급해서 미국 성당 갔다 왔어 하시는 분들도 한국어로 된 그 성서를 가지고 미국 성당을 다녀오시는 분들을 보고 제가 그런 걸 새삼스럽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순교자 성당에서는 이번 그 부활절 미사 그 시간을 좀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그 성당을 매주 다니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이런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타종교, 비종교인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주관 때 이제 제일 그 전례 정점이라고 얘기하는 이 성주관의 전례가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성목요일 날을 8시에 우리 시카고 성당에서 있고요. 성금요일 날도 8시에 있고 성토요일 날도 8시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성목요일 날은 특별히 2시 반에 시카고 대교구에 있는 그 프란치스 조지 추기경님과 함께 시카고 교구 모든 신부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게 주교자 성당에서 있습니다. 2시 반에 있는데 그날은 이제 세례 때, 그다음에 병자성사 때, 그리고 예비자에게 쓰는 성유를 주교님이 축성하고 그 축성하면서 사제가 주교님께 다시 한번 순명서약을 하는 약 한 150명의 성직자들이 함께 모여서 미사하는 장대한 미사가 됩니다. 그렇겠군요. 그래서 혹시 그런 미사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2시 반에 화요일입니다. 내일 화요일 날 시카고 대교구 그 홀리 네임 그 성당에서 2시 반에 미사가 있고요. 목요일 날은 세종례 미사와 또 최후의 만찬 미사를 8시에 저희 시카고 성당에서 있습니다. 뭐 금요일 날도 오후 3시에는 십자가의 길 경배가 있고 8시에 또 그 전례가 있고요. 토요일 날도 8시부터
전례가 시작되고 아마 이때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의 긴 네. 전례가 될 겁니다. 부활절 당일에는요? 부활절 당일에도 저희들은 성토일처럼 큰 그렇게 긴 미사는 세례식이 없기 때문에 긴 미사는 하지 않습니다만 장대한 미사가 장엄한 미사가 9시 미사와 오전 11시 9시. 미사. 예. 오전 9시와 11시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활절의 의미와 그리고 그 부활절이 그날 하루 만의 것이 아니라 많은 그 역사적인 그런 부분을 짚어서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까지 오늘 좀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신부님 모셨으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은혜의 말씀 한 말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을 맞습니다. 부활을 맞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냥 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꼭 체험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도 그 부활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체험이라는 것은 뭐 제가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베드로도 막달레나 여자 마리아도 그리고 엠마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과 했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했던 일들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우리도 2000년 후에 사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우리는 부활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라도 생활 안에서 또 우리의 이웃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뵙고 부활을 체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저희 초대석에 시카고 순교자 성당 김두진 신부님 모시고 부활절의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신부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순서 모닝쇼 함께 하셨습니다. 푸짐하게 월요일 맞이했기 때문에 또 저로서도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가 계속된다면은 이번 한 주는 가장 특별한 우리 생에 의미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하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 라디오 정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마음은 따뜻한 그런 월요일 되십시오. 지금까지 이정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 코너. 여성회에서 마련하는 여성 코너. 오늘 말씀의 중앙일보 클래식 음악 편지 칼럼니스트 김혜빈 씨입니다. 사랑을 글로 표현하면 문학, 그림으로 표현하면 미술, 그리고 소리로 표현하면 음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만큼 풍부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감정